호황효과 같은 일처리네요. 와, 이 정도 추진 능력이면 진짜 팩400 삼상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빨리 결단을 내려서 딜을 했다는 게 사실 놀라워요. 그리고 공시 내용을 지금 방금 확인해봤는데 신라젠 입장에서도 이속을 다 차린 굉장히 훌륭한 딜로 보여져요. 일단 공시부터 먼저 보시죠. 어제 영상 올린 대로 주요사항 보고서로 거래소 신고 의무사항이고요. 오늘 날짜로 공시했네요. 장 끝나고 한 4시 반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오늘 시간의 거래가 어떻게 됐으려나? 영상을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컴퓨터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밤 10시는 돼야 하니까 이제 제작 들어가는데 너무 아깝네요. 이런 거는 좀 속도가 생명인데. 단일호가 역시 4.2% 올랐네요. 보이시려나? 공시에는 30회차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사업보고서를 확인하기로는 이번이 20회차여야 맞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정정신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모르겠어요. 일단 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회사여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. 일단 종류는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전환사채고요. 금액은 예상보다 좀 적은 1,100억 원이에요.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신라젠 문은상 대표가 뭐 딜을 직접 추진했을 수도 있죠. 하여튼 좀 경영진한테 이 정도 추진력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3천억에서 금액이 부담돼서 키움증권에서 2,200억으로 낮추자는 제안을 했죠. 근데 그거를 오히려 반으로 깎으면서 빠른 자금 조달. 그래서 서로한테 어느 정도, 그러니까 키움증권한테 리스크를 좀 줄여주면서 신라젠도 자금 조달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챙겼어요. 그리고 1,100억 원이면 지금부터 삼상이 추진될 때, 뭐 삼상이 조금 1년이나 2년 정도 딜레이 된다고 쳐도 그다지 부족하지 않을. 일단은 삼상을 추진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자금을 이미 확보했다고 보여져요.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투자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? 불확실성이에요. 불확실성. 불확실성이 노출이 되면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은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거나 손절을 하거나 어쨌든 자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죠.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게 개미가 들어오는 거고, 개미들은 많은 수익을 원하겠다 보니까 불확실성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 면에서 1,100억 원이라도 지금 시점에 한창 문제가 많은 지금 이 시점에 논란이 많은 이 시점에 일단 안정적으로 삼상까지 통과시킬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는 거에 굉장히 긍정적인 공시로 보여져요. 당연히 운영자금이고요. 뭐 R&D에 쓸 돈이니까. 그리고 표면이자 1%, 만기 3%. 기존의 언론에 나오던 기사보다 1%가량 줄였어요. 그리고 만기일은 2024년 3월 21일까지. 앞으로 5년 뒤죠. 이 정도 만기 기간이면 상당히 괜찮죠. 이자 지급 방법. 매 3개월 단위로 이자 지급 기일마다 미상한 원금 잔액의 표면 금리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수급한다.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한대요. 전환가 비율, 전환 비율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0%고, 전환가액 71,111원. 오히려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고, 불확실한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까지 이탈되고 있는 상황에 이 정도 기간에서 마무리 쳐서 전환가액을 7만원에 붙였다. 이것도 하나 긍정적으로 바라봐지고요. 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전환가의 결정 방법은 직전 1개월, 직전 일주일, 그리고 직전일. 거기에 산술 가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, 그 구간이 오늘 전까지, 그러니까 어제까지죠. 18일까지의 산술 평균에서 1개월, 일주일, 직전일까지 산술 평균에서 제일 높은 금액이 전환가액이 된 거예요. 그래서 71,111원. 그리고 전환 청구 기간은 1년 동안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그래서 20년부터 24년까지 만기일부터 한 달 전까지 전환 청구 기간이에요. 요거는 뭐 일반적인 정도 내용이니까 무난하고, 그리고 이제 신라젠에서 조금 양보를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, 그리고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. 보통 3개월이 많아요. 근데 1개월 계약마다 다르긴 하니까. 근데 1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해준다고 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키움증권을 좀 달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. 그래서 최초 전환가 조정일은 이때를 산술평균한 기준으로 해서 6월 19일 이후로부터 조정이 들어갈 수 있죠. 옵션도 무난해요. 콜옵션 30%. 이거 이제 콜옵션은 신라젠을 위한 거고, 이 30%는 아마 문은상 대표나 특수관계인이 가져갈 거예요. 한 330억 정도 발행되죠. 그리고 키움증권을 위한 풋옵션.
풋옵션의 내용은 아래 적어놨대요. 청약일이 21일이니까 앞으로 이틀 후죠. 이틀 동안 뭐 계약 파기가 되지 않는 이상 이대로 진행되는 거고요. 풋옵션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 거고, 다항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없는 사항이에요. 키움증권 측에서도 무융성 평가의 결과를 굉장히 중시하는 내용 볼 수 있고요. 부정적일 경우 이율을 6%로 높인다고 되어 있네요. 긍정적인 경우는 지금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간다. 이런 내용 좀 특이하게 있고요. 자금의 사용 목적은 뭐 당연히 R&D 비용이고, 돈은 키움증권이 지금 1000억대고 키움증권에 관련된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에서 100억 마저 됐고요. 결과적으로는 거의 키움증권 자체적으로 1000억을 조달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이 전환사채 공시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나와가지고 아주 긍정적이네요. 기존의 전환사채가 상당량 남아있는데 액수가 얼마 안 돼요. 액수가 별로 신경 안 쓸 정도의 금액이어서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고요. 우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. 분명히 반등 나오겠죠. 나올 수밖에 또 없는 위치고, 신기하게 차트상의 기술적인 분석과 지금 재무상의 어떻게 보면 재무상의 분석이죠. 자금 조달에 대한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일치해서 우상향을 틀 수 있는 방향으로 나왔고요. 다음번 이제 리픽싱이 들어가는 기간, 이제 5월 달부터 되겠죠. 5월 19일부터가 될 텐데, 매 1개월이기 때문에 5월 19일부터 때려가지고 바로 내릴 거라고 생각은 좀 안 드는데, 요거는 좀 지나봐야 할 것 같아요. 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, 매 1개월마다 리픽싱이 가능하다니까 언제든지 49,000원까지는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어떻게 보면 또 하단은 49,000원으로 아주 강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벽이 생겨버린 거죠. 이게 또 길게 보면 과거와 똑같아요. 기존에도 한창 삼바 사태로 난리 났을 때 강력한 49,000원 지지라인 있죠.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상승 예상된다, 이렇게 보여지고요.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다음 벽은 85,000원에서 8만원 사이 정도, 요 정도가 벽이 될 거고, 아주 빠르게 리픽싱 들어간다고 쳐도 이때부터지만, 6월달부터지만 굳이 전환 청구도 안 되는 시점에서 리픽싱부터 박을 이유도 별로 없고요. 당분간은 무조건 우상향 기대된다. 이제 하나 남았어요. 신라제는 팩400 3상만 통과시키면 된다. 구독